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정준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미증시의 하락 영향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란다. 실제로 장중에는 오히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미증시 미선물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경계감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란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우위를 차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쪽에서는 매도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동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의 시장 자체가 급락과 급등 아니면 행보 딱 이걸로 나눠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방향을 아직까지는 잡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12포인트, 마이너스 2.27%로 급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10조 5천억으로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되는데 21선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이제 211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는다. 그 라인대는 지켜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2,800억 그래서 외인들의 현물에서의 매도세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기관에서가 이제 1조가 넘는 대규모의 매도가 나타났다 하더란다. 기관에서의 매도는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출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약 1조 3천억 정도의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개인들의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대규모로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가 하락은 좀 더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선물에서는 2.8%대까지 하락을 나타내면서 277.9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에서 12,000계약을 넘는 매도를 보여주게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장중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된 부분, 그 부분이 결국 프로그램 매도를 끌고 내려간 모습이었고 최종적으로는 7,500계약을 매도하면서 누적 순매수는 약 8,000계약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 마감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출발해서 이 베이시스를 완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750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은 거래소보다 좀 더 많은 11조까지 나타냈고 수급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났다 됩니다. 자, 어저께 수급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밑자리가 이제 선물이고요. 밑에가 이제 거래소 현물이 되는데 만기일 이후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에서 한 6,000계약 정도를 매수했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다. 2만 계약 가까이 늘렸다가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다시 매수분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크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전 같은 경우는 투신권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외국인이 사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그 다음날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6월 만기 끝난 다음부터의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매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 자체가 실질적으로 누적 매수 2만 개를 넘기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전처럼 시장에서 선물에서 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선물에서 매수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를 반복한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 같은 경우도 어저께 매도를 다시 키우면서 이제 앞전에 22,000개까지 팔았다가 커버링을 강하게 했었고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10,000계약 정도를 매도하면서 다시 19,000계약까지 늘려놨는데 이 투신권의 물량을 외국인이 가져갔으면 바로 숏커버링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가져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물에서 왜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했냐 이 부분이다. 실제로는 차익거래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선물을 매수한 만큼 반대로 현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 되겠죠. 그래서 만기 이후부터 실제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금융투자가 약 1조 9,900억 정도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개선될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선물 쪽에서가 매도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이제 금융투자에서 현물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구조가 된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전에 설명했듯이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이렇게 중요 기관에서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이 아니라 선물 쪽에서는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왔다 갔다 그때 시장에 맞춰서 움직인다 정도 되고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느냐 나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약 12거래 동안에 5조가 넘는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가장 시장에서 많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받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시장에서 연기금이나 외국인 같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준 것이 없이 개인들의 매수만 나타난다 부분이 시장에서 변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선물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만기를 기준으로 하면서 많이 바뀐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역시 개인들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받쳤었죠. 그리고 지수의 반등 역시도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잡고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 이 차이죠. 앞전에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의 매도와 그리고 공매도를 같이 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팔아놨고 남아있는 것이 공매도였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공매도를 했던 부분이 숏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선물을 최대한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었다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만기를 전후로 해서 해외 증시도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했었고 국내 증시도 그만큼 상승하면서 선물에서 크게 수익이 났지만 반대로 주식 쪽에서 대부분의 공매도했던 부분이 숏 커버링을 대부분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굳이 많이 갖고 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주식에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선물에서의 포지션도 취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생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중립 포지션을 맞춰진 상태에서 시장에서 방향이 결정될 때 그쪽으로 무게를 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 부분이 시장에서 상승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전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어디서 마무리할 거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은 하향 이탈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기적으로 대형지수와 동일한 케이스인데 하단 추세 라인대를 이탈한 모습까지가 어저께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21선 조금 윗자리에 드는데 약 214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회복을 해서 안착하는 구조를 보이게 될 경우는 위쪽으로 방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약세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여태까지 어저께까지 약 14거래, 15거래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앞전에 움직일 때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가 19거래 정도 박스권 조정을 보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하락 조정을 크게 했을 때는 약 26거래 정도의 조정을 했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앞전에 19거래로 움직였다 또는 고가 대비해서 이제 움직였다를 계산할 경우 실제적으로 6월 말일 또는 길게 늘어진다면 7월 2일 정도가 중간 변곡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앞전에 조정을 받았던 기간으로 하게 될 경우는 약 26거래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7월 옵션 만기일까지가 시장에서 변동을 크게 나타나거나 방향을 못 잡고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등락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차라리 빠질 거면 빨리 빠지고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는 게 오히려 방향 잡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경제 지표가 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 6월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미국에서의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전망치가 잡혀져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음 주가 아마 좋은 시장에서 조정이 좀 더 나타난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 중국은 휴장이었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볼커룰을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1에서 1.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전일 미선물을 0.3에서 0.6% 정도 선반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가 오늘 2135포인트 전후가 현재 22선이다. 그 라인대 전후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재라든지 소재 이런 쪽도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네, 변동성 지수는 4.79% 하락한 32에서 마감되었고 유가도 반등을 하면서 38불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약보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환율은 거의 뭐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증시가 수요일 날 급락분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반등을 했다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연속해서 나오면은 다시금 추가 마디를 하나 더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가 되면은 되돌림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자체의 제약사한 부분과 그리고 IMF에서 발표했었던 경기 회복 자체가 V자 반등이 안 된다는 부분이 현재는 약세 요인이다. 그리고 상승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현재는 정확하게 잡지를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5일선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다가 결국 이제 어저께 다시금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40에서 45선을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질 자리도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30에서 40이라는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만큼 시장에서 역시 아직까지 방향을 전체적으로 못 잡고 있다. 동일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S&P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일 날 21선을 크게 하향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앞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었던 추세 라인대에서는 지지가 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로 보게 될 경우는 S&P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하단 자리대가 실제로는 차트상에서는 이탈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하나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 상단은 제한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하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294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 전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까지가 실제로는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방향 자체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차라리 변곡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은 동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나스닥은 21선을 깨지 않았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어저께 21선 자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전부터 지지를 받던 자리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대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조정폭이 크다라는 부분 동일하다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 상단 자리에 마디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박스 채널 패턴의 중간 마디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분의 절반 정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금 증가를 좀 보이고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시 중립적인 구간에서 하단 이탈 정도를 염두에 두자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락은 다 나타났다 똑같은데 코스닥이 1.2%로 거래소라든지 이쪽 비해서 절반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실제로는 대형 지수의 하락이 가장 컸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항공해운 같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주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상대적으로 제약, 음식료, 통신 같은 경우가 그나마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부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쪽이 여전히 쏠림이 좀 더 강한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에서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날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에서 어제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뭐 인버스 매수한 부분은 거의 후행성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LB 바이오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SK 케미칼 이 정도가 동반 매수 들어있는데 규모는 작았었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 이쪽이 동반 매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메인들의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네이버도 시장에서 중심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가 역시 강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현대차, 카카오, CJ, KMW, LG화학, NC소프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언택 관련이 차익 실현은 더 강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버스 샀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라든지 SK케미칼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엄청나게 쏠렸다는 부분이다. 이쪽에 대해서가 강세를 띠는 모습,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 그룹주가 좀 전체적으로 강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전이 공시 나왔던 부분이 강세로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볼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컸었기 때문에 시총이 높았었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에서가 동반 매도가 역시 좀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동반 매도에라 기관에서 매도가.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 이런 쪽에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언택트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그동안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조정이 양호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양으로 볼 때는 어저께도 설명했듯이 앞전의 조정이 박스권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N자형 조정이 나타나 주는 것이 가장 깨끗한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앞전에 저점 자리대를 깰 거냐 아니면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줄 거냐 이 부분은 동일하다 하는데 우선은 21선 자리대가 현재 채널의 중간보다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 21선 자리가 2136포인트, 7포인트 된다. 이 가격대로 오늘 안착을 해줄 거냐 그리고 안착한 다음에 다시금 윗자리를 가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단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2200이라는 자리대는 역시 그대로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상으로 볼 때는 윗자리로는 크게 먹을 것이 현재는 없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2110포인트를 깨게 되면 206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 206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의미가 강한 자리가 되기도 하고 이 자리대의 지지라든지 추세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이었던 6월 30일과 7월 2일 이때까지는 시장에서 강한 상승보다는 흘러내리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좀 더 높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로 볼 때는 반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방향을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코스닥도 나스닥 지수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나스닥이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듯이 나스닥 지금 차트가 코스닥 지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가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고가 라인 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다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 때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 때 깨게 안 깨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다만 시장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수급을 볼 때 개인들이 워낙에 코스닥에서 많이 사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앞전보다 더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시장에서 앞전에도 급락이 한번 나타났었고 어제도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개인들이 오히려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 근데 그 부분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급락이 나타날 때 개인들은 더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잔고가 많은 거는 어느 정도 종목별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월달 30일까지 윈도우 드레싱 있고 뭐 중간 배당 정도 있다 된다. 중간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달 실적 장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멘텀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볼코를 와라라는 부분은 이제 미증시에서는 당연히 금융주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국내 금융주에는 그 부분이 호재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케이스고요. 그 볼코를 완화라는 부분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증거금 부분을 완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신흥국도 투자가 포함이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로는 볼코를 완화는 좋다 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 아직 모멘텀으로는 연결을 못한다 정도 될 것이고 여전히 수급 장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금융투자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를 개선시켜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 될 것이고요. 여전히 기본은 2110에서 2155라는 박스권 동일하고 상단은 6월 말까지는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단 정도가 여전히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최근 들어서 강세 띄는 종목들 역시 솔리마가 지속되느냐 완화되느냐 이 싸움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완화될 때 경기 관련주가 반등을 하느냐 전체 조정을 가느냐 역시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변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일과 2일이 되고 최고로 안 좋게 전개될 경우가 7월 13일 정도까지가 변곡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결국은 경제 지표가 이제 중국이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유럽하고 그때부터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똑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곡이 클 때 매매하는 전략이 뭐냐면 종목들을 쫓아가면은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 쫓아갔다가 빠질 때 손절하거나 하면 계속해서 엇박자를 탄다가 되는 케이스 되는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냐? 내가 다음번에 하반기에 노리는 종목, 어떤 종목을 살 거냐를 먼저 선별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원하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이게 바텀 피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략을 쓰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나갔는데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